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연속이지만 미분할 수 없는 함수, 불량망대 함수라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읽기 자료로 제시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관계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직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는 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뾰족한 점은 연속이긴 연속한데 미분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자료긴 하지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연속이지만 미분할 수 없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를 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게 약간 말을 고쳐보면 이렇게 고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속이지만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 이런 함수가 있을까요? 이게 직관적으로는 이런 함수가 없을 것 같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뾰족한 함수는 이 뾰족한 곳에서 미분이 안 된다고 했지만 이런 옆에선 이런 부분에선 다 미분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이 정도로 뾰족하게 하면요. 그러면 이런 점에서는 미분이 안 되겠지만 또 이 사이 이런 직선인 구간에서는 또 미분이 가능할 테니까 이런 함수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게 직관인 거죠.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직관이 생겨요. 그 다음에 옛날의 수학자들,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그 수학의 왕이라 불리는 가우스라는 사람도 이런 함수는 없어.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니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읽기 자료를 볼까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연속 함수지만 미분 가능할 수 없는 함수를 이런 함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르비트라는 수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하죠. 난 연속 함수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함수로부터 공포와 증오를 느꼈다네. 뭐 이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거고요. 이런 함수를 여기 이제 읽기 자료 보시면 그 일본의 수학자 타카키라는 사람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함수를 제일 먼저 발표하고 충격을 안겨준 사람은 바이어스트라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에 없어서 쌤이 조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바이어스트라스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는 함수는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하지만 이 바이어스트라스라는 사람이 모든 점에서 뾰족한 그런 함수를 이제 생각을 해냈고요. 지금 이 함수가 이제 바이어스트라스 함수라고 하는데 이 함수를 확대하고 확대해도 그러니까 쌤 여기서는 부드럽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확대하고 확대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형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함수가 바로 인류 역사상 처음 보고된 이제 프랙탈, 그러니까 자기 동형인 그런 이제 구조라고 하고요. 이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자료를 한번 봅시다. 바이어스트라스 함수는 이렇게 처음에 자기 외형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확대해도 처음에 자기 외형과 비슷한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된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프랙탈이라는 용어가 생겨서 이런 이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아무리 확대를 해도 뾰족한 점이 계속 나오는 이런 함수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이 바이어스트라스 함수인데요. 바이어스트라스 함수 중에서 이제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함수가 점점 더 뾰족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n이 무한히 커지면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처음 수학계에서
발견되었던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고요. 이 함수는 어때요? 모든 점에서 연속이지만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려워서 다룰 수 없지만 뭐 셀레리의 함수라던가 리만 함수라던가 다르브 함수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불라망제 함수라고 하죠. 이 함수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대하고 확대해도 계속해서 이런 형태가 나오고 모든 점에서 뾰족한 이제 그런 형태의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카키 프랙탈 곡선으로도 이제 불리는 이런 또 불랑망제 함수 곡선이라는 이름도 붙었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쌤, 이런 얘기 왜 하는 걸까요? 이 바이어스트라스 함수가 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직관과 엄밀한 수학적 정의의 대결인데요. 그러니까 이 바이어스트라스라는 사람이 입실론 델타라는 이제 그런 수학에서 유명한 해석학적인 방법을 만들면서 수학을 아주 엄밀하게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수학은 사실은 직관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약간 이런 형태의 수학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좀 부정확하고 그런 측면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바이어스트라스가 직관과는 다른 이런 함수를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논할 때 직관에 의존해서는 곤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를 든 함수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계기로 이 바이오스트라스라는 수학자의 이런 발표를 계기로 수학적인 정의가 조금 더 엄밀해지고 정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이렇게 정확한 형태로 수학이 발전하기까지 큰 계기가 되었던 함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뾰족한 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는 하되 이제 항상 거기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조심해서 달라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교과서에 이 불량방제 함수가 읽기 자료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추가 문제를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불량방제 함수랑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추가 문제 1번입니다. 추가 문제 1번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프로 생각을 해봅시다. 기역은 직선이겠죠. x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도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뾰족한 게 아니라 매끄럽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니은은 절대값 x 플러스 1이네요. 자, 절대값 x 플러스 1은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꺾인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어때요? 뾰족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은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꼭지점은 0에서 발생할 테고 마이너스 1은 그것보다 조금 왼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어때요? 매끄러운 곡선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고 미분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리을을 봅시다. 리을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접혀 있는 형태가 되겠죠.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접힌 형태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에서 어때요? 뾰족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될까요? 니은과 리을이 되겠죠.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는 니은과 리을이 되겠죠. 자, 2번 봅시다. 2번은 마이너스 1,4, 열린 구간 마이너스 1,4에서 함수 fx에 대한 설명을 한번 맞는지 틀린지 한번 살펴봐라 이거죠. 자, 1번부터 봅시다. f' 0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0에서,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이죠. 자, 0이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대충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울기가 양수네.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참이구나, 추루구나 이렇게 해서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번은 어때요? 1에서의 극한값. 여기 함수값이 없더라도 극한값은 가까이 다가가는 곳은 지금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같으니까 극한값도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f'x가 0인 곳.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은 지금 없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은 이 그래프상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폴스다 라고 해서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답은 3번이겠죠. 자, 불연속인 x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불연속인 곳. 지금 1인 곳하고 3인 곳. 여기 두 군데가 불연속인 곳이죠. 그래서 1하고 3에서 불연속이니까 두 개다 맞다 라고 할 수 있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어딜까요? 미분, 일단은 연속이 아닌 곳은 미분도 안 되겠죠. 1하고 3 안 되고, 또 여기 2가 안 되는 거 알겠어요? 여기 뾰족하니까 2에서도 미분이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다 맞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2번을 풀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도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A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을 의미하냐 하면 지금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죠. 그래서 연속인 점, 연속인 점들의 집합을 표현한 것입니다. A는. 자, B는 어때요? 우미분계수, 이게 우미분계수죠. 좌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것은 지금 이 집합은 뭐를 의미하냐면 미분 가능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자, 이랬을 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예요?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하면 A 차집합 B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연속에서 미분 가능한 점을 빼라. 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점을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 뾰족한 점을 찾아라. 몇 개냐? 뾰족한 점 몇 개냐? 이렇게 묻는 거죠. 요 흐름이 오늘 핵심이죠. 오늘의 핵심. 자, 그래프 봅시다. 그래프 봅시다. 뾰족한 점 어디예요? 여기 한 군데밖에 없네요. 선생님 1하고 4는요. 얘들은 연속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지금 묻는 거는 우리가 지금 묻는 거는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점이거든요. 근데 얘들은 연속도 안 되기 때문에 제외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인데 뾰족한 점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